네, 2025년도 우리나라 실버타운 식사와 식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거주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죠. 지금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저희가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익숙해요. 여기가 네. 지금 정월소 궁전 식사 사진이고요. 이것은 평창 카운티 네,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있으면서 먹기 전에 딱 찍은 사진이에요. 친근감이 들면서 다시 먹고 싶네요. 요즘 집에 와가지고 제가 밥을 한 2끼는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립네요. 그때가 좋았다. 그죠? 저희가 가서 진짜 실감을 했죠. 역시 밥이 좋다. 실버타운에 정말 밥 때문에 가는 게 아주 큰 것 같아요. 평범할 때도 있고, 요건 지금 두릅, 두릅 비빔밥 하는 날이신가 보다. 요건 뼈다귀 감자탕. 감자탕. 제가 좋아하거든요. 확대해서 찍어놨습니다. 네, 이건 이제 된장찌개, 뭐 샐러드. 샐러드에 또 콩까지 넣으셨어요.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이게 지금 아침 식사예요. 아침은 보통 이렇게 빵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우리 거예요. 정원석 궁전에 있을 땐 저렇게 특식이 자주 나왔죠. 네, 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2-5번 나왔던 것 같아요. 계절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좋은 책이 나왔잖아요.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 이렇게 백문백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식사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바탕으로 깔아놓고 말씀을 나누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식사 때문이죠. 네. 식사 해결이 가장 큰 이유다 맞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보통 실버타운이 저희는 60 들어가려고 하지만 한 70 넘어서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70년을 식사를 담당하셨잖아요. 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식사를 챙겨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부터 따지면 한 50년 이상 하루에 2끼 이상은 한 거예요. 혼자서 드시더라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만나 뵈면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지금 식사 때문에 실버타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잘 못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런 환경에 처했거나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더라도 서툴죠. 서툴고. 왜냐면 보통 밖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고, 네.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또 식사를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들은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 밥 한 끼 좀 근데 지겨워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자들도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겨워서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밥 외에도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쓰자. 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네. 아니, 공빠님 제가 지금 나와서 맛있게 밥 해드리고 있잖아요. 끝내주죠. 제가 못해서 들어가나요? 네, 아주 그건 아니죠? 훌륭한 식사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지금 점심 먹었잖아요. 네. 뭐 먹었죠?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네, 제가 고기도 꺼드리고 샐러드도 하고 빵도 준비하고 그랬죠. 네. 근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또 의무식입니다. 의무식이 뭔가요? 실버타운에서 내가 안 먹더라도 정해진 이 의무식에 따라서 돈도 내야 되고 그 제도를 따르는 거죠. 어떤 곳이 60식이다. 네. 그럼 한 달 60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루에 2끼는 드셔야 되고요. 안 드셔도 돈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90식이다. 그럼 하루 3끼를 다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빼먹어도 낸다는 그 말입니다. 의무식이 실버타운마다 다르기 때문에 90식 하는 곳들은 서울에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가 유일하고요. 유덕마을 수원에 있는 교외에 있는 곳들은 90식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곳이 마땅하지 않거든요. 나가도. 네, 미리네 실버타운, 공주언론,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 월명 성모집, 일봉 실버랜드, 고령자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는 케어 실버, 이런 곳들은 다 90식이 의무식이고요. 하루 3끼 다 드시는 겁니다. 60식이 의무식인 경우도 좀 있거든요. 90식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시니어스 브랜치에서 강남타워와 가양타워가 60식이고요. 더 시그넘 하우스, 자곡동과 청라 두 곳 다 60식 의무식, 청신빌리지, 사이언스 빌리지, 춘천 노블파인스가 60식 의무식입니다. 하루 2끼는 드셔야 됩니다. 의무식이 50식과 45식도 생겼어요. 네. 45식은 노블레스 타워와 마리스텔라가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위레 심포니아가 올해 입주를 하죠. 이곳이 50식이 의무식입니다. 네, 의무식 30식이 또 있습니다. 30식의 특징은 대단지, 네. 아파트형 실버타운입니다. 스프링 카운티 차이,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부산의 라오 시니어타운, 네. 베고너스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 그리고 마곡 루에스트가 의무식이 30식이고요.
더 클래식 500이 20식입니다. 아파트형 대단지거나 아니면 고급 실버타운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클래식 500은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그럼 거기서 드셔도 되고, 또 건대 먹자골목이 있어서 가서 사 드셔도 되고, 먹을 데가 많죠. 그리고 새롭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와 분당타워에는 선택식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분당타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4만 원 이상은 드셔야 된다 그겁니다. 60식으로 할 경우에는 1식당 1,300원에 해당되고요. 90식으로 할 경우에는 훨씬 할인해 줍니다. 9,150원. 네. 90식 하면 조금 깎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4만 원 이상이 이게 이제 의무식 개념으로 네, 최소한 그 정도 드셔야 된다. 그리고 분당타워는 특식이라고 해서 특별 선택식, 일반 식사 말고 뭔가 좀 고기라든지 무슨 뭐 짱어라든지 이런 게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미리 이제 주문해서 드실 수 있다. 대신에 비용은 조금 더 내시고요. 네. 강서타워는 60식으로 할 경우에는 8,800원이고요. 90식으로 할 경우에는 7,700원입니다. 일식당 비용이.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좀 비싸더라도 한 끼씩 사 먹고 싶어. 네. 그런 경우에는 11,000원 좀 비싸게 받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식을 드시는 분들은 좀 깎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시니어스타워 하고 그다음에 정원석 궁전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음식이 없다고 하는 곳이 있긴 한데 사실은 대부분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없다? 이거는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네. 삼성 노블카운티는 90식 식비를 다 받으시고 이게 어떤 분들은 90식 의무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90식을 받고 나서 안 드실 경우에 차감을 하거든요.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내가 선택권은 90식이다. 평균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한 65식 이상은 다 드시고요. 식비가 10,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비용은 식재료비라고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블카운티는 식당 운영비라든가 뭐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관리비에 생활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식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10,000원입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식재료비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블카운티 계시는 분들은 내가 식사 안 하면 내가 손해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하죠. 예, 일본 스타일입니다. 이거. 저희가 살았던 정운석 궁전은 60식 하실 경우에 9,000원이고요. 54만 원 내시면 되고 90식 다 드신다. 그러면은 일식당 7,440원. 네. 여기도 우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 한 네. 뭐 4-5명?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적은 숫자였는데 그런 분들은 안 드시는 분도 있다고 했었어요. 분양형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네. 그거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드신다 하면 그것도 허용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와서 드실 때는 거기가 왜 동반 식사나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할 때는 10,000원씩 받잖아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니까. 의무식 제도를 왜 하냐 그러면 네. 불편한데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실버타운에서 의무식을 안 하면 실버타운이 아니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식당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의무식을 안 한다 그러면은 식당 운영이 안 됩니다. 실버타운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300세대 미만이 많습니다. 이 의무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안 하게 되십니다. 어르신들이 딱 의무식만 식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의무식을 60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끼는 잘 챙겨 드신다는 거죠. 건강에도 그게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입니다. 의무식을 해야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무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수에 몇 분이 와서 드실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어쩔 때는 안 오시고 또 해놨는데 갑자기 많이 오시면 식당 안에서 난리가 난대요. 네. 바로바로 밥을 그냥 오시는 대로 막 하고 반찬 다시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의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무식이 없는 임대형 실버타운도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임대형 실버타운은 의무식이 다 있고요. 의무식이 없는 데는 분양형 실버타운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원래 노인복지주택 우리나라 실버타운이었다가 일반 아파트로 바뀐 곳 이런 곳들이 한 10여 곳 되거든요. 현재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도 한 10여 곳이 식당을 운영 안 합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는 다 의무식을 합니다. 의무식을 해야 식당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식 식수가 왜 다른가요? 실버타운마다 어디는 왜 20식이고 어디는 90식이냐 이 네.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곳들은 거기서 식사가 제공이 안 되면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곳들은 90식을 해야죠. 20식이나 30식 하는 곳들은 선택권이 있는 곳들이죠. 그렇죠. 주로. 클래식 500이나 노블레스 타워 같은 데는 근처에 바로 식사할 곳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30식이나 45식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바로 네. 사드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서 사드실 곳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경영 방침, 어르신들이 하루 3끼는 드셔야 식사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사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로 또 안부 확인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뚝심 있게 90씩 합니다. 원래 그렇게 실버타운이 하고 있는 곳들은 소비자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60씩 정도 하시면 좋겠고 60씩 이상. 네. 네, 젊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곳은 뭐 한 45씩이나 네. 또는 뭐 50씩 이 정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 입주민한테는 하나도 장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버타운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버타운과 밥 주는 아파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차이냐? 여기도 밥 주고 여기도 밥 주는데 대접 받으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서비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불안정하죠. 서비스적인 측면. 그게 이제 식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백반집에 가서 정신없이 우리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갈하고 깨끗한 데서 대접받으면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실버타운이 운영이 잘 돼야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만 유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업체가 운영이 되고 돈을 벌어야 서비스가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거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돼서 실버타운이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털털 털어도 한 70여 곳밖에 없는데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 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변동이 돼서 최고는 16,000원이 됐고요. 최저는 월명 성모집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위에서 15위까지 보시면 대략 한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죠. 더 클래식 500이 16,000원, VLUS가 15,000원, 노블카운티는 10,000원인데 여기 이제 재료비, 네. 식재료비고요. 미래 심포니아 12,000원, 베그노스 프루지오가 13,000원, 라우어 시니어타운이 12,000원. 이 라우어도 저렴하네요, 이제 보니까. 시그너마우스 11,500원, KB 평창카운티 10,000원, 가양타워 9,000원, 청라가 11,500원. 시그너마우스는 그냥 고정이에요. 네. 강남이나 청라나 다 11,500원이에요. 분당타워가 1,300원, 라티브가 12,000원, 똑같네요, 라우어랑. 노블레스타워가 9,000원, 노블파인스가 7,000원. 노블레스타워하고 노블파인스가 싸네요. 노블파인스 같은 경우에는 설립자가 춘천 시내에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래서 아마 책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16위부터 30위까지 보시면 90식으로 된 곳들은 거의 월 생활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식비가 얼마다 이게 카운트가 안 되는 어렵죠. 곳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월명 성모집도 이 월생활비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8,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있죠. 제가 이번에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게 가장 최근 가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다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시켜 먹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장 보면 한 6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9만 원? 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딱 비교가 되잖아요. 네. 사이언스 빌리지 8,000원. 사이언스 빌리지는 8,000원짜리가 아니던데 맛있던데요. 그때 대표님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받는 비용은 일식당 8,000원인데 실버타운에서 업체에 특식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비용이 더 올라가야지 맞는 거죠. 서울시내에서 고창타워도 9,000원으로 식비를 쫙 놓고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왜냐면 이게 막 계속 오르고 변동이 있으니까 저희도 알았는데 또 조금 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하니까 좋네요. 일본의 실버타운을 저희가 다녀온 곳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갔던 곳은 사코주라고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인데 일본 도쿄에 있는 곳이에요. 도쿄 한가운데는 아니고 서울로 보면은 강동구 약간 치우쳐 있다 그랬어요. 식당 모습이고요. 인상 깊었던 게 여기에서 공용 공간이 식당, 옥상 정원. 회의실. 회의실을 의자를 치우면 간단하게 체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딱 3개. 그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은 안부 확인, 식사 제공. 그 나머지도 많이 하시는데 나머지는 유료. 외부 업체에 소개해 주는 거. 슬림화한 게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실버 스테이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실버 스테이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들만 딱 놓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들은 좀 빼고 그 대신 단가를 좀 내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서민 중산층 분들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거여서 임대료고요. 공익비가 있습니다. 그 생활지원 서비스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비용을 받더라고요. 월세 요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기본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서비스 비용 이렇게 합쳐가지고 2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비용을 내고 식비는 추가입니다. 일식마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하루 3끼를 다 드신다 그럴 경우에는 1533원이니까 대략 한 15,000원 정도 싸죠. 30일 다 드신다 40만 원 정도. 조식 아침은 410엔이고요. 좀 싸죠. 점심은 637엔이니까 좀 많은 편이고 석식이 486엔. 아침보다는 좀 많지만 점심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합치니까 1,500엔 정도. 일식당 한 5,000원 정도 평균 하면은 그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재료비만이죠. 그때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기본 관리비, 그 다음 서비스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식당 운영비가 빠지니까 이 비용은 식재료비만 카운트를 하는 거다. 이 방법이 삼성 노블 카운티가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식사들을 그럼 이렇게 의무식이 없는데 얼마나 하시냐 그랬더니 꽤 많이 하신대요. 우리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에 들어오신다는 건 내가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함께 생활하겠다. 관리 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고 아직은 정서가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리거든요. 업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윤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가 공감이 돼 있으면 아마 네. 공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정도 수익은 있어야 된다. 저 같으면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서비스 비용을 따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모시고 간다거나 약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때 1시간에 15,000원이었나 그랬죠. 그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서비스 비용을 책정해서 받는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건 그 사람이 시간을 나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남의 시간을 서비스로 생각 안 하고 그건 정이다. 뭐 어른한테 공경하는 마음이다. 뭐 이런 걸로 묻어가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죠. 인건비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라는 직원이. 그럼 그 직원이 일주일 스케줄이 딱 나오는 거죠. 요일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2시간, 3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해놓으면 스케줄이 딱 나오니까 그 직원은 그 일만 해서 어르신들을 계속 모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직원은 그렇게 받은 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거죠. 네. 여의도 브라이튼 다녀오고 나서 거기가 조식 중식을 하잖아요. 석식은 안 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남 블루밍 더 클래식이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이제 식당을 다녀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3끼를 운영하는 게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인건비가 2배로 든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 팀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식, 중식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석식까지 해라. 그러면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에 가야 돼요. 9시, 10시에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비용 면에서. 그래서 실버스테이나 서민형 실버타운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이 방법도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남은 한 끼는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반찬 배달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식당을 만들 때 그 규정을 만들면 되거든요. 식당 운영비랑 식당 인건비는 공동 부담을 한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식당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나머지 비용은 의무식을 최소화하면 되거든요. 네. 한 30식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하루 한 끼 정도만 의무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다 이미 부담을 해놨기 때문에 하루 2끼씩은 아마 꼬박꼬박 네. 드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식사에 대해서 실버타운 식사 또 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